레알 마드리드 AC 밀란. 이거 프리시즌 평가전 네. 명경기였어. 아 명경기. 그래요?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밀란이 2대 0으로 앞서 나가다가 발베르데가 2골 넣고 비니시우스가 마무리. 골 많이 나오면 좀 재밌더라고. 아이 재밌죠. 음, 프리시즌 막 치고받아야지 막 수비 점수를 내려서 하면. 그럼. 일단 레알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재미날 것 같고요. 저 원정 유니폼, 세컨 유니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맨유 색깔 맞아. 그러니까 맨유 느낌이 안 나. 그렇죠. 멀리서 보면은 뉴캐슬인가 맞아, 이런 약간. 느낌도 들어. 영주 형님 유부예요, 유부. 유부가 유부남 얘기할 때 유부야? 예, 유부. 유부라고 하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야 유부야 나. 여러분은 꼭 유부를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부 되지 말래요, 여러분. 네. 부상이 큰가 본데. 이거 너 드리블 하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이누인가? 그런 거 같아. 마이누인 것 같아.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빼줘야 돼. 에릭센이 들어오네. 이거 벨링엄 뛰는 거 봤다. 벨링엄. 와 걸렸다. 와. 와. 주드 벨링엄. 이거. 야. 와. 이러니까 얘가 1억짜리 선수 아니겠어요? 와. 미쳤어. 지단의 넘버 5를 받을 만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옵사 아니야? 암비사카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앞선 것 같긴 한데. 비니시우스. 벨링엄 컵백 있고. 자 가자. 하지만 이야. 와 근데 이거 비니시우스 방금도 지금 비니시우스가 뚫어낸 게 바란이랑 리산드로거든요. 와. 하지만 야. 마운트 진짜 좀 터져줘야 되는데. 이런 거 넣어줬어야 되는데. 오! 이야 비니시우스. 와. 야 오나나도 잘 막았다. 싸운다. 지금 살짝 그 좀 있었어. 있었다가 풀린 거야. 서로 흥분하지 마 이랬나? 오나나가 바르셀로나 출신이에요. 패스가 됩니다. 근데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건 너무 만족감을 주다가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야 벨링엄. 우와. 뭐야?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약간 공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뭔가 해봤어? 이거 좀 깊다. 화났어. 근데 이 장면은 선수들이 화날 만한 장면인 것 같아. 리산드로 갑자기 확 올라왔네. 근데 시간 잘 간다. 재밌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시즌 매치 영주 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일단 1대 0이에요. 주드 벨링엄 선수가 선취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뭐 VAR을 돌려보고 이런 게 아니라서 네. 저랑 영정을 보면서 이거는 옵사이드 같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초반의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내내 메뉴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메뉴 입장에서 좀 아쉬웠죠. 이 선수 부상이라든가 마이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갑자기 빠졌죠. 그리고 실점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직선적으로 공격수들의 스피드라든가 뒷공간 침투를 잘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 쪽에서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또 이 선수 잘한다는 느낌 받았던 거는 일단 7번 비니시우스, 5번의 벨링엄. 이 둘은 이 레알 마드리드와 맨유의 수준급 선수들 중에서도 빛났다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네. 주드 벨링엄 영입하면서 4-3-1-2 포메이션을 좀 가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방 쪽에서 비니시우스가 뛰면서도 폭넓게 움직이면서 경기 관여도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주드 벨링엄이 골도 넣었지만 언제든지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상대 수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고 같은 경우에도 개인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몇몇 장면에서 입증을 했는데 공격 쪽뿐만 아니라 미드필드의 힘도 정말 좋았어요. 카마빈과 초아멘이 모드리치로 이어지는 이 미드필드 라인이 메뉴 미드필더를 상대로 중원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면서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 좀 우위를 가져가면서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정님 말대로 그렇게 중원에서 볼 잘 차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윙포워드들이 그러니까 두 명의 윙포워드들을 전방에 배치한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드리블로 돌파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이제 약속한다는 듯이 중앙에서 공 잡았을 때 측면으로 딱 벌려주면서 맨유 포백 라인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을 주는 공격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메뉴 얘기를 먼저 드리면
테나그 감독이 오나나 골키퍼를 영입하면서 결국은 짧은 패스에 의해서 빌드업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빌드업하면서 상대 진영까지는 넘어가지만은 결국 이선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부페가 오른쪽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경기 관여도가 좀 떨어졌고 마운트는 레시포드가 내려오면서 전방 쪽에서 많이 뛰었는데 이 전방 쪽에서 골과 유사한 장면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테나그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짧은 패스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1선, 2선, 3선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공간을 안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압박이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를 상대로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마빈가라든가 모드리치가 측면으로 쭉쭉 빼주거나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걸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비 라인과 레알의 공격수들의 대결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메뉴의 이 수비 라인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맨유는 오른쪽 측면 윙어에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배치를 하고 왼쪽에 가르나초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몇 차례 역습 장면에서 가르나초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뭐 득점에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1대1 돌파를 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좋다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오른쪽에 부페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결국 라인을 파괴하면서 들어가는 선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가르나초가 그런 장면에서 날카로운 슈팅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공격을 전개할 때 보면은 에릭센이 위로 올라가면서 2선 라인에 3명에서 4명은 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무언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시포드가 들어가는 장면에서 연계 플레이에 의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운트랑 그 장면 봤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나나 골키퍼가 굉장히 이제 박스 바깥쪽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볼 처리해주고 하잖아요.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런 플레이를 하라고 데려왔지만 그 전에 대헤아랑 생각했을 때 그 골키퍼의 위치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네. 근데 첫 골 실점하는 장면도 오나나가 나오면서 주드 벨링엄이 로빙 슈팅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나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간격을 좁히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라인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 커버를 골키퍼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 점 때문에 테나그 감독이 오나나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테나그 감독 전술 평가할 때 골키퍼의 포지셔닝 뭐 선방 당연히 이런 거 중요하지만 골키퍼 포지셔닝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포지셔닝에서는 오나나 선수가 분명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네. 그러니까 오나나 골키퍼가 순발력도 좋고 그리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그 가운데서 뒷공간 커버도 많이 하고 패싱력도 갖고 있거든요. 공중볼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인테리 시절에는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오나나 골키퍼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이 경기에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랑 맨유 경기 1대0으로 벨링엄 선취골로 레알이 앞서 있고요. 뭐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좀 선수들 폼 위주로 봤는데 수준 있는 경기다, 재밌는 경기다라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자, 전반전 요 정도까지 하고 후반전 보러 오겠습니다. 나 옛날 사람이지. 나도 나이가 시간이 금방 간다. 금방 가. 엊그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누가요? 나. 파이 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애플파이? 지금 보면 부페가 아예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뛰는 경우가 많아. 그 얘기는 이제 마운트 보고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얘기거든. 마운트가 저희 위치에서 잘해줘야 되는데. 근데 메뉴 선수들 슈팅이 뭔가 저런 위치에서 수비 붙어 있어도 때리면 유효 슈팅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잘했다 가르나초. 가르나초 잘한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간다. 맥토미니. 야 간다. 야 메뉴 살려라. 맥토미니 간다. 때려. 막았어. 오랜만에 맥맥투랜데. 와, 진짜 빠르다. 야 연결했다. 오 막았어 오나나. 나나 좋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시즌 목표는 또 챔피언스리그하고 라리가하고 우승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런데 최전방에 해결사가 없으면 라리가에서는 발목 잡힌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근데 이후에 골이 안 나오네. 비니시우스 오늘도 비니시우스하고 나간다. 너무 잘한다. 뭐야? 깜짝이야 씨. 뭐야 이거? 지금 한 명이 들어와서 안전 요원들이 쫓아가는 거야. 아니 나 순간 잡았어. 무슨 생각이냐? 오나나 왜 그래? 다시 깜짝 놀랐네 씨. 깜짝 놀랐어. 그렇죠. 색깔도 노란색이어가지고 얘 재밌었다. 우와! 호살로 바이스클 킥! 와, 쩐다! 와, 소름 돋았어.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호날두 빙이야 정말.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2대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마지막 89분에 호셀루의 득점은 정말 소름 돋는 원더골. 네. 정말 멋진 골. 사실 전반전에 주드 벨링엄 골은 네. 굉장히 조금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뒷공간 파고들고 로빙 슈팅 그러면서 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종료 직전에 호셀루의 골은 네. 횡적인 움직임이 좋았던 거예요. 크로스 올라와. 네. 결국 이제 토니 크로스가 측면 쪽으로 내주고 그걸 루카스 바스케스가 바로 올려줬을 때 호셀루가 바이시클킥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는 패턴이 되게 많구나. 그런 게 다시 한번 느껴졌는데 물론 후반전은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은 전체적으로 선수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막 어수선하고 선수들끼리 막 발이라던가 뭔가 공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막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거기다 관중도 난입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 오나나인 줄 알았다니까. 네. 오나나가 분시술 갑자기 하면서 오나나 옛날에 위닝하다가 친구랑 2대2로 하잖아. 그러면은 세 번가 W 누르고 있어. 골키퍼가 그냥 나가거든요. 나 그건 줄 알았어 순간.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가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결정력에서 앞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이 테나흐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를 전반전에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는 전체적으로 선수단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센터백들이 이제 메가이어하고 린델레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가이어도 실수도 있었고 그 뒷공간 커버를 오나나가 상당히 잘하긴 했지만 수비 쪽에서 문제를 또 노출하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실점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수 영입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조직력도 좀 다듬어야 되겠구나. 다가오는 시즌 앞두고 테나흐 감독이 할 일이 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는 결국은 주드 벨링엄, 호셀루가 골을 넣어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점이지만은 결국 후반전에는 선수 교체를 단행하면서 수비 쪽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좀 다듬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수 위주로 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은 안토니는 좋아요. 저는 근데 뭐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0점은 정말 지난 시즌보다 많이 맞춰줘야 되겠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넘버 9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전반전에 레시포드도 이 마운트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무언가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지를 못했고 후반전에 안토니, 산초 다 아쉬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넘버 9이 확실한 선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영주 형님이랑 함께했던 경기였고요. 프리시즌 경기다 보니까 전반전 내용이랑 후반전 내용이랑 확 달라요. 네,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경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경기가 뭐 지금 보니까 뒤에 있는 경기 아스날이랑 바르셀로나 경기는 연기 뭐 지연됐다고 하는데 좀 준비하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